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오늘은 목이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노래 연습은 열심히 하는데 실력 향상은 되지 않고 목이 아프다거나 늘 후두염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나빠져서 성대 결절이라든지 연축성 발성 장애, 후두 협착 이런 것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품하듯이 하라.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노래 공부를 할 때 학생 시절에 하품하듯이 해. 이 말을 정말 귀에 딱지가 지도록 많이 들었어요. 정말 피딱지가 지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품을 왜 할까요? 여기에서 하품을 하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자, 하품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되죠? 입천장이 시원해지면서 목구멍이 열리죠. 목구멍이 열린다는 것은 후두개가 안정이 된다. 안정이 된다는 것은 후두개가 비교적 밑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도 지니게 되겠죠. 그리고 연구개를 들어라. 이러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품하듯이 해라가 정말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레슨을 하는 초창기에는 하품하듯이 해라, 이 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이 말을 다시는 안 해야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번 하품해보세요. 사람마다 하품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품할 때 오히려 연구개가 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만 지르고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후두개가 너무 강하게 내려가서 오히려 노래하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품하듯이 하라는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품하듯이 하라라고 할 바에는 후두개를 안정시켜라, 그리고 연구개를 들어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해 드린 대로 연구개를 들어라.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연구개를 왜 들어야 할까요? 자, 연구개를 들어라라고 할 때는 성문상합의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연구개를 들게 되면 구강공명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구강공명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연구개를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연구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이 비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연구개를 들게 되면 비강 쪽으로 호흡이 나가는 곳이 막히게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구개를 들어서 비강을 막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았거든요? 네, 웃기게 되죠. 연구개가 들려서 비강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구강공명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를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구강의 공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분들은 연구개를 들면 후두개가 내려가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감각이에요. 그래서 후두개를 내려라와 연구개를 들어라 라고 하는 표현은 하품하라였는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후두개를 내려라, 이 말씀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두개를 내리고 올리는 것은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내가 발성을 배운다고 해서 후두개를 무조건 내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두개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후두개를 한번 내려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후두개를 한번 내리고 말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저는 후두개를 내리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이 되고 둥글둥글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후두개를 내리고 노래를 하면 장르에 제한이 생깁니다. 공감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통 성악을 할 게 아니라면 굳이 후두개의 위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성악을 전공한 제가 생각해도 이 후두개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굳이 후두개를 내려서 나의 목소리의 개성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후두개 위치에 대해서 스트레스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두개는 자연스러워야 곡마다 다른 창법으로 정말 여러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후두개를 이렇게 내려서 어떻게 멜리지마를 하고 어떻게 R&B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을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후두개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불필요한 엑스트라적인 힘만 빼면 후두개는 안정화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두개를 내려라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에 힘을 줘라.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복식호흡, 흉식호흡, 아포지오. 마치 내 발이 땅에 박혀있는 나무 뿌리처럼 딱 서서 힘주고 불러라. 똥꼬에 힘줘라. 등등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에 힘줘서 부르는 게 아니라 배를 땡겨서 부르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제 제자들에게 제가 목이 터져라고 말을 했던 부분인데요. 배를 내밀어서 호흡을 해라?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인체 구조상도 횡격막이 이렇게 폐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역할이 뭐냐면 폐와 장기를 나눠주는 막입니다. 횡격막은 불수의근이면서 수의근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도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면 폐가 팽창하면서 횡격막이 밑으로 이렇게 깔려요. 장기를 밀어내거든요. 그러면 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겠죠. 특히 윗배가 많이 나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호흡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랫배 텐션을 사선으로 땡겨 오면서 횡격막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폐에 압력이 실리게 되겠죠. 이 압력을 만들어주는 건 성대입니다. 성대가 닫아주고 있으면 압력이 이렇게 프레스가 되겠죠. 여러분 호흡은 그렇게 뱉어주는 거예요. 하복부가 땡겨지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호흡을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줘라가 아니라 배를 땡겨라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에 있어서 헷갈리셨던 분들은 배를 땡겨 보세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벽에 세워두고 선생님이 주먹으로 배를 꽉 누르면서 호흡을 쓰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효과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쓰지 않습니다. 혹 제 영상을 제 스승님이 보신다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는 더 좋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배는 당기는 겁니다. 배를 뭐 외부적인 압력으로 눌러서 성문 하압을 높인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노래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흡은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리고 중고음에서의 프레스는 이런 식으로 호흡이 거대하게 나가주면 아포지오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 호흡은 배에 힘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당겨서 하는 것이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가성으로 노래해라. 이 말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가성이라는 것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성을 잘못 이용하면요. 성대 접지가 잘 안 되는 성대로 발달이 돼버립니다. 우리 몸은 쓰는 대로 발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우리 성대는 그걸 기억해요. 그 가성을 주 기능으로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시키면 정말 댐핑감이 있고 알맹이 있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푸석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으로 노래하라. 이것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말이지만 가성도 잘 사용하면 적당히 사용하면 고음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를 띄워라. 또 광대를 들어라.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웃어라. 미소 띄어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노래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배우게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굉장히 과학적인 것입니다. 메커니즘이 딱 있어요. 성문 하압에 압력이 생기면 성대가 진동하면서 그 소리가 공명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타입마다
공명점을 다르게 두면 그 스타일대로 노래가 불러지는 게 발성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띄워라, 광대를 들어라, 미소 짓고 노래해라, 뭐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자고요. 소리를 띄워라. 왜일까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소리가 무거워져서 플랫이 되니까 소리를 띄워라고 하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혹은 목을 너무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소리를 띄워라, 좀 풀어라, 이런 표현으로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소리를 띄워라보다도 릴렉스라는 것을 알려주면 훨씬 더 개선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께 소리를 띄워라 이런 말을 막 들어보셨다면 그때 좀 몸을 풀어보는 거예요. 혹은 노래를 잠깐 멈추고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죠. 온 몸을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악기이기 때문에 이 악기가 어디가 결려 있으면 노래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광대를 들어라. 저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광대를 들고 내리는 건요,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고음프 파트들은 대부분 광대를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저음프 파트들, 베이스나 바리톤, 그리고 알토나 메조, 이런 성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예 광대를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광대를 내리고 이 구간 공명을 더 증폭시켜야 되니까 오히려 그 후두개의 위치에 더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종의 스타일의 차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부르는데 이게 노래가 잘 안 돼. 오히려 성대도 안 붙고 더 힘들어져. 그렇다면 여러분은 방법을 바꿔보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무표정으로 노래를 불러보는 거죠. 제가 이러한 걸로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아니, 예전에 베이스 성종의 학생인데 자꾸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지 말고 편하게 불러라 했더니 노래가 갑자기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집중력이 그렇게 여러 군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광대 드는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비그저 후두개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후두개가 뜨면서 소리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스타일의 차이다. 여러분들이 광대 들고 노래 불렀는데 잘 안 된다면 내리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비강을 울려라, 비음을 내라, 이러한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비강을 안 울리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한번 봐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명을 일으키려면 비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구강도 필요하겠지만 비강의 공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악기통입니다. 그래서 코가 큰 사람들이 혹은 광대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소리를 잘 내요.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강을 울려라, 이 말이 자칫 콧소리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왜 콧소리가 날까요? 비강을 너무 심하게 사용해서요? 아니에요. 첫 번째는 공명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콧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명 포인트는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코끝으로 포인트를 잡게 되면 콧소리가 납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라는 발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콧등, 콧끝, 입술 위,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마가 있나요? 다 똑같이 들리진 않을 겁니다. 이게 미디어 매체라서 실제로 소리가 듣는 거, 실제로 진동이 되는 게 다른 곳에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대부분 코끝으로 공명점을 잡으면 콧소리가 됩니다. 근데 인중으로 잡으면 이런 게 소리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비강을 사용하라, 비음을 내라,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명 포인트를 모르고 비강을 울리게 됐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심각한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콧소리가 난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비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콧소리가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공명 포인트들을 바꿔가면서 노래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소리를 멀리 내라, 많이 들어보셨죠?
야, 소리를 멀리 내야 돼. 저 무대 끝까지 내야 돼. 저 또한 그렇게 레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잘못 알아듣는 경우는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몸에 힘을 더 잔뜩 줘라. 목에 힘도 더 잔뜩 줘서 소리를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뜨끔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소리를 멀리 내라고 하는 것은 호기류의 양을 증폭시켜라예요. 이해되셨나요? 호기류가 뭐예요? 뱉어주는 호흡. 뱉어주는 호흡. 그러니까 아가 아니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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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호기류의 양을 증폭시키라는 거예요. 야! 야가 아니라 야! 멀리 내라는 표현이 이겁니다. 호기류의 양을 증폭시키는 거. 이 호흡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프레스를 강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이걸 힘을 잔뜩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테크닉으로 가는 거예요. 소리를 멀리 보낸다는 거. 하! 하! 이런 느낌을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호흡으로 노래하라. 저도 이 말 참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 말을 할 때 꼭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호흡으로 노래를 하라고 했을 때는 다른 엑스트라적인 힘을 너무 사용하지 말고 호흡의 압력으로만 좀 편하게 불러라. 이런 표현이다 라고 저는 꼭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호흡으로 불러라고 했을 때 잘못 알아듣는 학생들은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아, 공기반 소리반인가? 믹스드 보이스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흡으로 노래하라고 했을 때는 다른 엑스트라적인 힘보다 호흡의 압력을 좀 이용하면서 불러라.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할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호흡으로 노래하라고 믹스드 보이스로 혹은 너무 강한 반가성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면 조금 잘못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사실 스타일 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발성적으로는 얼추 정답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부르다 보면 목이 트여서 잘하게 된다, 득음하게 된다. 이 말 정말 저는 미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제 제자들 중에 성대 결절이 걸려가지고 노래를 포기했다가 그 꿈을 못 잊어서 저한테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 상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미 무슨 허스키 보이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성대가 붙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크게 내다가 득음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 하시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득음한다 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판소리, 소리 하시는 분들이 발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완성돼 있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성대 접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성대 접지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목이 쉬더라도 그 사람들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건 너무 잘못된 거죠. 애초에 정확한 트레이닝을 받지도 않고 크게 내다 보면 목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크게 내다 보면 난 잘해질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대는 여러분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작은 점막이자 근육이에요. 이 조그만한 것을 그렇게 혹사하게 된다면 나 노래 1년 하고 말 거야,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크게 내다 보면 잘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습하다 보면 잘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목이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잘못 이해해서 망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다 100% 정답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목이 상하지 않는 방법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실력 향상은 없고 늘 목이 아프고 맨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검사받고 약 먹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나쁜 선생님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대부분 훌륭한 선생님들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공감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셔서 공부하는 거 정말 큰 복 받은 거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발성도 좋았고 호흡도 좋았고 소리 위치도 다 좋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소리가 자꾸 답답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상악동, 전두동에 농이 차 있을 수 있어요. 농이요, 농. 특히 비염이 좀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노래를 공부하셔야 돼요. 상악동이나 전두동에 농이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공명을 일으키더라도 소리는 먹먹하게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축농증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늘 장기침이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꼭 가셔가지고 CT도 찍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도 하셔야 돼요. 물론 음성의 색깔이 변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할 문제겠지만, 애초에 부비동에 염증이 있는 것은 노래를 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레슨을 받고 아무리 좋은 연습을 해도요, 소리가 잘 날 수 없는 상태이니까 이 부분은 의학적인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저는 진심으로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데에 있어서 행복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것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챙겨가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노래 인생을 걸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